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다이나모 스터디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나모 스터디를 들으시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듣지 않으시는 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가지고 스터디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오늘 다이나모로 할 거는 외부 파사드,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에 대한 모델링을 할 건데 레빗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다이나모에서는 수행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번 스터디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되게 예쁜 그런 무늬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다 같이 레빗 2020 혹은 2020보다 더 높은 버전을 켜주시고, 새로 만들기 건축 템플릿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이나모는 어딨냐면은 관리 탭에 들어가시면 레빗을 깐 모든 사람한테 이 다이나모가 보일 겁니다. 네, 별도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나모를 들어가시면은 이 다이나모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용량을 많이 비우시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자기 컴퓨터가 조금 좋다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 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 창이 뜨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할 거는 일단 레빗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파사드, 외부 파사드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건물은 지금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벽 하나만 그려놓고 그 벽 하나에 대한 외부 디자인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레빗에 가셔가지고 벽 하나 그려줍시다. 네, 건축 탭 들어가셔가지고 벽 들어가시고 벽 건축을 클릭하시고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벽돌 벽이 선택되게 되어 있는데 파사드는 커튼월에 하는 게 역시 이쁘죠. 네, 그래서 커튼월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려줘요. 네, 아무렇게나 그려주고 됐으면은 3D 뷰로 한번 가서 봐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커튼월 벽이 하나 들어왔죠. 네, 사실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이런 커튼월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여기를 바라보시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커튼월 벽이죠. 근데 여기다가 다이나모 작업을 해서 외부 파사드를 할 겁니다. 8천짜리 벽은 거의 없죠. 대부분 한 4천짜리로 하니까 한 4천 한번 줘봅시다. 네, 4천. 네, 이런 벽이 들어왔고, 이제 이 벽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모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저 벽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이 벽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사드를 이 확대를 보시면은 이 벽의 한 면 있죠. 이 면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벽에 대한 면을 가져와야 되는데, 면을 가져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검색하려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셀렉트 페이스를 하시면은, 셀렉트 페이스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 노드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노란색은 오류를 표현하는 그런 노드예요. 아무것도 들어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노드에 오류가 뜨는 건데, 선택을 누르시고 네, 이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 면 들어왔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누름과 동시에 네, 들어왔죠. 네, 오류가 안 떴는데 지금 아무것도 뭐 들어온 게 없어 보이는데 들어왔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려면은 원래 이 다이나모 창은 노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뷰인데,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네, 이제 그 객체에 대한 뷰가 나옵니다. 이거 간단하네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하시면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여기부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컨트롤 B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분해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분해한다는 말은 이 벽을 수많은 점으로 나눠서 그 점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면은 그냥 그거를 면을 나눈다라고 분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노드부터 먼저 검색해 볼게요. 포인트 at 파라미터라는 노드를 검색하시면 파란 색깔 면에 보이는 이 흰색 점 이런 그림을 이 그림의 노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Surface Point at Parameter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노드냐면은 먼저 그 표면에 대한 정보를 인풋을 해주고 UV의 값을 주게 되면은 그 U의 값과 V의 값에 교차하는 지점,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U랑 V는 둘 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0이면은 여기, 1이면은 여기 끝에, 0이면은 여기, 1이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면도 수많은 점들로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해 보려고 해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림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코사인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삼각 함수가 필요한데 코사인 함수 다 까먹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 다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안심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코드 블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코드 블록에서 삼각 함수를 만들 수 있고 뭐 변수를 다룰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작업들이 이 코드 블록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노모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코드 블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면은 되게 그 질 높은 퀄리티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볼까요? 한 0.5랑 한 0.3 정도 입력해 놓고 들어온 표면을 여기 서페이스에다가 넣어주고 0.5를 U에다 넣어주고 0.3을 V에다가 넣어주면은 값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점이 찍힌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하게 기본값이 디포트 값이 둘 다 0인데 UV의 디포트 값이 0,0이면은 여기 만약에 U가 V고 U가 0.5고 V가 0.3이면은 이런 점이 찍히게 되는데 그러면 U는 이렇게 0.5 V는 이렇게 0.3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아니네요. V가 0.5니까 이게 U가 0.5니까 이쪽이 U 그리고 V가 0.3이니까 이쪽이 V네요. 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점이 이쪽인데 한 0.3이면은 여기 끝에부터 여기까지 1이면은 여기 끝까지겠죠? 네, 그래서 가로가 V, 세로가 U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 할 거는 먼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대칭을 해줘서 그리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파란색 코사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이 두 개의 코사인 함수를 점점 이렇게 이어 붙여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어 붙여 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정 천천히 할 테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 건데 한번 해봅시다. 먼저 U를 지금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아까 세로가 U였죠. 그러니까 U를 되게 많은 점으로 분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블록을 해주시고 0, 점점 1, 점점 샵 n 하고 끝은
문장 끝은 항상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근데 오류가 떴어. 왜냐하면은 이 n이라는 거는 변수인데 지금 변수가 인풋이 안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정수를 한번 달아볼 테니까 정수는 영어로 인테저거든요. 인테저 입력하시면은 인테저 슬라이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인테저 슬라이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n의 1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높여주면은 만약에 38이면은 n에 3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38개가 생기는데 아까 그 PPT를 보면은 A.B. 샵 n 이렇게 되면은 A와 B 사이를 n개의 개수만큼 등분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를 3개의 개수만큼 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0.5, 1 이라는 3개의 원소가 되도록 등분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샵 4가 되면은 0이랑 0.33333, 0.66666,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4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거를 위에다가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노드의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노드가 오토라고 되어 있으면 한 가지의 값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레이싱 외적을 누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갖게 된 이 값들의 이 집합의 모든 값을 다 이 노드에다가 할당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게 38이니까 38개의 점이 들어오게 됐겠죠. 들어왔겠죠. 38개의 점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함수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최소값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한 50을 최소로 하고 맥스를 100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80, 72 정도 해줍시다. 아까보다 점 간격이 더 촘촘해졌죠? 자, 이제 문제는 V인데 V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이쪽 값을 이제 코사인 함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F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F1은 뭐냐면 이 빨간색 함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도 돌린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빨간색 곡선 한번 해볼게요. 이 빨간색식.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친숙한 수식으로 표현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쓰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아까 전에 n분의 1이었고 플러스 또 n분의 1 그리고 곱하기 이제 코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코사인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코사인 이렇게 해보면은 코사인 코스라는 COS라는 문자 자체가 변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먼저 수학적인 함수나 그런 기호들을 사용하려면은 매스라는 클래스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입력하시고 탭을 눌러주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코사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0 곱하기 P 곱하기 X 모르겠는 게 막 나오죠.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60은 이 다이나모에서 그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은 원래는 라디안 값으로 저희가 친숙한 식으로 치면은 이 라디안 값을 입력받아서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다이나모에서는 도의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디그리. 얘는 라디안,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몇 도, 막 360도, 막 45도, 90도 이런 걸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니까 이 파이를 도로 환산하면 360도죠. 그래서 360을 해준 거예요. 왜 360을 해주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곱하기 아까 p였죠? 그리고 아까 x였고, 그리고 나누기 n-1이었어요. 네, 이렇게 됐는데 p도 뭔지 모르겠고 x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 x는 진짜 우리가 아는 그 x예요. 네, 정의역인데 그 정의역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u를 사실 u가 정의역이죠. 네, 이런 72개의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72개의 정의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역도 크기가 72여야겠죠. 개수가 72여야 되니까 이 n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0. n-1 이렇게 해주시면은 0부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먼저 a. 그냥 b. 예, b 원래는 b 다음에 뭐가 붙었었는데 그냥 b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a. b는 a부터 b까지의 정수집합이에요. 정수집합. 예를 들어서 3.10이면은 3부터 10까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1씩 증가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 네, 1씩 증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씩. 정수집합이라는 게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3.1, 10.1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네, 3.1, 4.1, 5.1 이렇게 1씩 증가하게 되겠죠. 네, 정수집합은 아니네요. 네, 그냥 1씩 증가하는 그런 집합이에요. 1씩 증가하는 집합. 이 범위 내에서 1씩 증가하는 거. 그래서 네, 이 n에다가 71을 넣었으니까 0부터 71까지 1씩 증가하니까 x도 결국 크기가 72겠죠. 네, 그래서 그 x에 대한 정의역을 여기다 넣어준 거고, p는 뭐냐면은 p는 주기를 해주려고 p를 넣은 건데 피리어드 할 때 그 p를 한 거예요. 이거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n을 넣어줬으니까 n 한 거예요. 이것도 p를 해주고, m도 있으니까 좀 이제 m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m 만들어주고, p는 한 2부터 10까지만 할게요. 2부터 10까지만. 네, 이렇게 해주고 일단 미리 한번 넣어봅시다. 이것도 한 이 정도 해주고. 네, 식을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 코사인 ax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삼각함수의 주기는 a분의 2파이가 됩니다. 네, a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파이를 넣어준 거예요. 이 2파이를 여기다 넣어준 이유가 파이가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파이는 되게 무한소수인데 그걸 주기로 하게 되면은 매우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 2파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2파이를 곱해줘가지고 2파이 p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a 자리에 통째로 n-1분의 2파이 p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기는 이렇게 되겠죠. 깔끔하게 떨어지죠. n과 p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주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그냥 이 플러스 n분의 1이 없다면 그냥 이 초록색이 되겠죠. 초록색 함수. 원래 코사인은 이 원점 이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예, 기억날 거예요. 예, 잘 생각하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또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게 크기였는데 크기가 이제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한 칸의 크기가 이 n분의 1이겠죠. 이것도 n분의 1이고 이것도 n분의 1이고. 근데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n분의 1을 해줘야 n분의 1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 코사인 함수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네, 그 다음 함수를 넣어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알 수 없는 형태가 나왔어요. 코사인 함수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함수인데 x축에 대해서 함수가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저희가 그 노드의 기능을 외적으로 해놔서 그래요. 외적은 모든 값에 대한 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코사인, 이 점 한 개에 대한 코사인, 이 점 하나에 대한 코사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은 최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최장의 원리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장으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이렇게. 오, 나이스. 잘 만들어졌네요. 이쁘게. 그럼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그거 전에 반대로 대칭된 이런 코사인 함수를 또 만들어 봅시다. F2였죠? 일단 식 먼저 써보면은 n분의 3 하고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n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뒤에는 똑같고 왜냐면은 함수의 주기가 바뀌지 않아요. 네, 똑같이 교차되는 그런 함수가 생기겠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면에다가 넣어주고 U는 똑같고 V는 이제 이거겠죠 이제. 오, 잘 됐네. 오, 잘 됐는데 이 잘 된 거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함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제 이번엔 파란색 함수를 볼 거예요. 파란색 함수를 볼 텐데 만약에 여기는 왜 n분의 3이고 이건 왜 마이너스 n분의 1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먼저 이걸 다 빼고 그냥 n분의 1 그냥 n분의 1부터 코사인 이걸 볼게요. 이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 부분이 없다 치면은 그냥 초록색 함수겠죠? 그냥 초록색 함수인데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번에 만약에 n분의 3만 없어요.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이게 이 x축을 중심으로 뒤집히니까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런 함수. 네, 이런 거. 폼은 네, 이거랑 똑같죠. 폼은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이만큼 올린 게 n분의 3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자, n분의 1 1개, n분의 1 2개, n분의 1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n분의 3인 거예요. 플러스 n분의 3. 그래서 이런 파란색과 같은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됐어요. 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거를 계속 늘려가야 돼. 이렇게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더 해줘야 돼요. 뭘 더 해주냐? 또 뭘 더 해주냐? 네, 여기 이제 이 빨간색에서 2층 빨간색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n분의 4를 더해줘야 이렇게 가겠죠. 또 만약에 여기는 두 번째까지밖에 없지만 만약 세 번째 빨간색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n분의 8을 도와줘야 되겠죠. n분의 8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수열이 필요한 거예요. 또 수열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수열이냐면은 우선은 0부터 1까지인데 파라미터는 0부터 이 U랑 V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0과 1 사이인데 n분의 4만큼의 간격을 갖는 수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a.b. 그냥 n 아까는 샵 n이었는데 아까는 샵 n이었죠. 샵 n은 nk 그냥 n은 n씩 증가하는 거 증분이 n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땡땡 100 땡땡 10이면은 2부터 100까지 증가하는데 2부터 10의 간격만큼 증가하는데 만약에 92에서 10을 또 더해보려면 102잖아요. 102는 100보다 크니까 102는 입력되지 않고 92까지만 원소를 갖는 그런 리스트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모양 잘 기억해두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 블럭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0 땡땡 1 땡땡 n분의 4 n분의 4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오랴. 왜냐면 m을 안 넣었으니까요. 네, m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더 해야겠죠? 이제 이 n분의 4랑 그러니까 n분의 8, n분의 12, n분의 16 이런 값들을 이제 이 f1, f2에다가 각각 더해줘서 y절편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더하는 함수 되게 간단해요. 이름이 뭐냐면은 더하기예요. 더하기.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더하기라는 함수가 있더라고요. x와 y를 더합니다.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 해가지고 f1을 x에다 넣고 y에다가 이 수열을 넣고 한번 v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면은 이상하게 됐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안 나와. 그래서 이 다이나모는 항상 우리 뜻대로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되게 짜증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짜증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x랑 y를 더합니다. 네, 더했어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이것도 모든 값에 대해서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도 외적으로 해주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왔죠? 오케이. 그럼 이제 F2도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외적은 이제 모든 값에 대한 더하는 걸 하는 건데, 아까는 이 한 가지의, 예, 이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만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까 되게 이상했죠? 그럼 이제 F2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더하기 함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은 복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 F1에 대한 거를 위에다 갑시다. 위에다가. 예,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게요. 위에다가 해주고 V를 여기다 놔줄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F2죠. 예, F2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고 예, 외적 됐고 이 XXX가 외적 됐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Y에다가 넣어주시고 V에다가 넣어주시고 오, 잘 됐어. 잘 됐는데 한 가지 거슬리는 거. 이거. 이게 벽을 오버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이제 설계 과다라고 막 돈 많아진다고 비싸진다고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또 빠꾸 시킨다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하나 없애줘야 되겠죠? 네, 장난이고 네, 이걸 하나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를 덜 더해줘야 되는데 너무 선 넘었어. 그러니까 이 1에 대해서 더해주는 것까지 해서 이게 나온 건데 네, 1 때문에 살짝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1 없애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인덱스 그러니까 이 21번의 원소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인덱스 번호의 원소를 없애줄 수 있는 노드가 있어요. 그거는 list.remove를 치시면은 remove item at index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노드가 나오게 되죠. 네,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받고 이 ids는 인덱스, 제거할 항목이 인덱스인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21번을 제거하고 싶었었는데 네, 21번. 그래서 여기다가 2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은 21번만 제거된 그런 리스트가 새로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n분의 1로 안 하고 막 n분의 0.5, 뭐 n분의 2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n분의 2니까 이것도 n분의 8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도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도 21이었는데 뭐였지? 확인해보고 마지막 오케이 10 몇이네 해가지고 10 몇을 또 이렇게 일일이 하려면은 되게 복잡하고 멋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의 크기를 크기를 받는 노드가 필요하겠죠. 크기가 20인데 21번이니까 크기 빼기 1 해준다면 값이 바뀌든지 값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항상 마지막 인덱스만 지키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count라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count는 그냥 count예요. 예, 이렇게 가위바위보 중에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count. 그래서 리스트에 저장된 항목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네, 22였죠. 아까 전에 이 크기가 여기 제목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네, 아까 크기가 이렇게 22였죠. 22개 원소를 갔는데 이제 여기다가 1을 빼줘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코드 블록이 필요해요. 인덱스가 필요하다. 인덱스 할게요. 인덱스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세미콜론 해주시면은 네
이 count라는 22라는 숫자를 index라는 변수에 넣어주면은 index 마이너스 1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21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을 이 인데스 뭐야 이게 어쨌든 여기다 넣어주고, 예, 그 리스트를 원래 이 리스트를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줘서 새롭게 반환되는 리스트를 보면은 약간 다르죠. 네. 숫자도 하나 줄었을 뿐더러 1이 사라지고 0.952380 어쩌고저쩌고 이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됐어요. 마지막 원소가 됐어. 잘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넣었었는데 마지막 거를 하나 뺀 리스트를 넣어주시면은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셨죠 방금? 하나 없어졌죠? 네, 이제 점에 대한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화면을 이제 적절하게 잘 분해를 했어요.